자료 제출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그 자료 제출 요청 건수를 보니까요, 1699건입니다. 일주일 전 그 수치가 1090건이었는데요. 한 일주일 사이에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님들이 한 609건을 더 신청을 해서 1699건. 아마 역대 이것은 전무후무한 자료 요출 건수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 당시에 김부겸 총리, 정세균 총리, 이낙연 총리 이 세 분에 대한 총리 후보 인청에서 자료 요출된 것이 세 분 합계해서 916건이었는데요. 이 세 분 합한 것보다 후보자에게 요청된 것이 오히려 한 2배 가까이 많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성실히 제출하셨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PPT 보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PPT 준비가 아직 안 됐나요? 예. 먼저 앞서 의원님들이 잠시만요. 이거 시간을 좀 중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PPT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예.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 인사 배제 7대 원칙이 있습니다. 병역 원탈,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성범죄, 음주운전, 위장전입, 탈세. 여기에 후보자 해당하시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참고로 이낙연 당시 그 후보자는 그 배우자의 위장 전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후보자는 논문 표절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2004년 박사학위 논문이 다른 사람의 1991년 석사학위 논문을 그대로 베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 역시 자녀들의 4차례에 걸친 위장 전입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후보자께서는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는 그런 도덕성을 갖추셨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나온 의혹 중에서 좀 소명을 계속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인의 그림품 그 판매와 관련해서 좀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낙연 당시 총리 후보자가 또 역시 이제 부인이 그림 2점을 판 것이 그때 문제가 됐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만은 네. 그때 좀 얘기가 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2013년 전남 개발공사의 그림 2점을 이제 900만 원에 판매한 것을 이제 그때 이낙연 후보자가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그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의 어떠한 그런 공직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인이 이렇게 그림을 판매한 것이 아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죠? 단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거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이러한 그 그림을 산 기업이나 사람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줄 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준 적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단 한 번도 없었고요. 2012년에 제가 무역협회장을 할 때 전시회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돌아가셔서 고인이 되신 이운영 회장님이 무역협회의 그때 부회장으로 계셨습니다. 저희는 일체 무역협회에는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분이 어떻게 알고 오셔가지고 그림을 꼭 사야 되겠다, 그거를 집사람이 거절했습니다. 그게 2013년 한국경제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의 미담으로서 그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2번 왔습니다만 집사람이 절대로 무역협회에 계신 분한테는 팔 수 없다, 이래가지고 팔지 않은 그런 케이스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후보자 부인의 그러면은 미술 경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실력으로서 본인의 실력을 인정받아서, 본인의 그림 실력을 인정받아서 지금 이렇게 판매가 됐다,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건데,
어느 정도의 경력을 저는 가지고 그렇게 계세요? 믿고 있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가진 자격은 추천 작가, 초대 작가, 심사위원까지 자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당한 지금 대가로 미술품 전시회를 했고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제 또 하나 그 앞서 이제 살고 계시는 그 뭐 주택의 그 월세 관련한 이제 그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후보자께서 지금 국무총리 청문회는 이번이 두 번째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 그 회의록을 이제 저도 이게 봤습니다만 이게 2007년 3월 29일 노무현 대통령 당시 총리 후보자 뭐 청문회 좀 속기록입니다만 여기에서도 그때도 이 주택에 대해서는 좀 월세를 주신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때 그때 잘 소명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 되신 바가 없었죠.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가 세를 준 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소위 그 부동산 중개소에서 와가지고 세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준 것뿐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만난 적도 없고 그분들을 알지도 못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됐었다면 그때 청문회에서 문제가 됐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그게 임명이 되셨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다시 문제를 삼는 것은 저는 일사부재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후보자께서 경력을 보면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국무총리 이렇게 역할을 하셨는데요. 어떠한 것이 평가가 돼서 이렇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여러 요직을 좀 거치셨는지 또한 그 노무현 정부에서 이 역할을 맡으시면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총리로서는 저는 협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소위 한나라당이 야당이었습니다만 그 협치를 통해서 우리 그 기초연금법이라든지 또는 국민연금법의 개혁 이런 것들을 입법화할 수 있었고요. 또 어쨌든 그때 그 대선이 있었습니다만 그 대선을 충실하게 잘 관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